경술일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 자, 경금은 우리가 양의 금이죠. 그리고 경금은 금이다 보니까 물상론어 도끼, 뭐 큰 도끼, 큰 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삼명통 이런 데서는 경위, 경금위월이라, 월이라고 합니다. 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고 또 별로도 보고 하는데, 어쨌든 또 정화는 이제 별로 보고, 경금은 달로 보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술토는 토죠. 진술은 양의 토죠. 그래서 토생금이죠. 그렇죠? 토생금이니까 경금 입장에서 나를 생해주니까 뭐예요? 인성이죠. 근데 음양이 같기 때문에 편인이죠. 그래서 편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술은 우리가 가장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이거는 개를 의미하죠. 개 12지신에서 동물에서 개를 의미한다. 그 술은 이제 바짝 메마른 땅, 이 정도로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에 술토에는 술, 신, 정, 뭐 이렇게 지장간이 구성되어 있죠. 자, 경금 입장에서 신금은 뭐죠? 겁재가 되고요. 정화는 정관이 되겠네요. 정관이 되고, 무는 편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염경우경이라는 것, 한 것처럼, 염경우경에서 이 경금에서 새롭게 거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새롭게 거둔다는 뜻은 뭐냐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있잖아요. 그래서 목이 있죠. 갑을, 화, 병정, 그 다음에 토, 무기, 그죠? 갑을, 병정, 무기, 그 다음에 금, 경신이죠. 경금, 그 다음에 수, 신금, 임수, 계수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운이 팽창해서 퍼지다가 여기서 최적점을 찍고 금에 이르러서 수축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위로 성장, 여기는 사방으로 팽창하는 거, 불이니까 팽창하죠. 그리고 토는 가스 이제 중화시키는 장애에서 이제 우리가 청량유자 타고 올라가서 마지막 끝자락에 탁 멈춰있는 상태. 이제 환절기를 의미도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금의 가스는 이제 뭐죠? 이게 이 퍼졌던 기운을 응축시키는 거예요. 응축시켜가지고 먼저 열매를 맺는 거죠. 결실로 맺게 하는 것이 금의 직이다. 그래서 금에 있어서는 뭐다? 이거를 뻗쳐나가던 것을 응축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칼을 들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숙살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숙살직이. 그래서 칼을 휘두르기 때문에 숙살직이 시켜서 이거를 응축시켜서 이제 뭔가 과실, 열매로 맺고, 더 압축시켜서 씨앗으로, 순자 씨앗이죠. 씨앗으로 저장한다. 어떤 그런 것은, 그래서 다시 이제 열을 가해서 다시 또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금은 이 숙살지기를 이용해서 결실을 맺는다. 그리고 이 퍼져나갔던 기운을 응축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죠? 약간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면 되죠. 변혁 또는 개혁. 혁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금은 달이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앞에서 했으니까 경금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물상론으로는 서리, 우박, 그 다음에 재련되지 않는 쇠, 무쇠, 원석, 바위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또는 불기라든가 제기, 제사 쓰는 그릇으로도 이야기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쇠에 관한 얘기들이죠. 금고, 은행, 무기고, 철강, 기계, 농기구, 자동차, 중장비 다 쇠에 관한 거죠. 청포, 금인. 그리고 이제 이 관련된 직종이 군인이겠죠. 무관, 스포츠맨, 깡패, 살인자 또는 뭐가 있어요? 검찰도 이제 금의 성분이 강하고, 그 다음에 경찰도 그렇죠. 경찰. 자, 경금은 바위산, 기차, 비행기 등 큰 쇳덩어리나 바위를 상징한다. 그래서 의지가 강하며 자신을 잘 드러낸다. 경금은 한마디로 의리이다. 또는 뭐죠? 의협심이죠. 또 뭐죠? 정의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금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우리가 직업을 이야기할 때 문과라면 법, 금융, 경제, 이과라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 의학이나 이쪽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술은 뭐냐면 술은 소원이에요. 불타버린 언덕이에요. 불타버린 언덕.
수리소원이다. 이게 불사르 소자 언덕원자. 그래서 불타는 언덕이니까 가을에 신유술이니까 가을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끝자락에 들판에 다 보였죠. 곡식을 재배하고 불을 싹 질러놓은 그런 밭을 연상하면 되겠죠. 그런 화전밭 뭐 이런 식으로 언덕에 불타버리는 언덕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 이제 신유술 가을에 들면서 그동안 자랐던 것들을 다 수확하고 거두고 나서 이제 싹 정리한 그러한 불타버린 언덕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되죠. 약간 황량한 느낌도 오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술은 언덕을 태운다. 소원. 술월은 9월에 가을에 있으니 초목이 다 시드는 때라 농사 짓는 사람들은 태우며 불사르고 경작하는데 술은 토에 속하므로 언덕을 태운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과 술은 더불어 귀인이 임하지 않는 것이다. 술생이 묘를 보면 불이 탄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자, 술은 동물로는 개이다. 개는 어떻게 하죠? 충직하죠. 충직하고 솔직하고 강직하다. 어쨌든 개는 주인에게 충성을 하는 충직한 동물이다. 충직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 다음에 고집도 세고 자기 본의적이다. 자, 술토는 이런 성격상 악살, 괴강살, 백호살, 화개살, 과숙살 등을 불러들인 역할을 한다. 술에는 귀인이 임하지 않으므로 고독하다. 그래서 여자는 고독하다. 귀인은 뭐죠? 관을 의미하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관이겠죠. 그래서 귀인은 관이 의미하므로 여자는 이 관과 인연이 약하다. 그래서 여자는 고독하다. 술토는 정화를 간직한 사막, 벌판 등 마른 땅을 상징한다. 마른 땅. 자, 이건 앞에서 몇 번 이야기했어요. 진, 축은보다 습토. 그 다음에 술토와 미토는 조토, 마른 땅이다. 이거는 지장간에 수가 있냐 없냐 보시면 압니다. 술토는 건토이고 마른 땅이고 동물상으로는 개이다. 개는 집을 지키니 책임감이 강하다. 술토는 모든 생명체를 거두어들이는 천문이다. 그래서 술해, 우리가 술해 때 뭐라고 하죠? 술해 오면 이거를 찰나지망에서 이 찰나지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문이요, 술이 천문을 의미한다. 천문이기 때문에 뭔가 살짝 냄새가 이쪽과도 관련이 있겠다, 명약과도 관련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실속이 없다. 진토가 수분을 머금고 있는 습토인데 반해서 술토는 가을에 금기를 담고 있는 메마른 흙이다. 그러니 병술과 병진의 차이는 병술이 급한 반면에 병진은 차분하다. 진토가 뭐예요? 수가 있기 때문에 화의 기운을 빨아들이죠. 그러니까 화의 기운을 느그러뜨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기운이 빠지니까 화가 뭐예요? 급하고, 그렇죠.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해주는 거죠. 진토는. 근데 술토는 뭐예요? 화의 기운을 빼줄 수가 없어요. 화생토 하긴 하지만 그 열기를 빨아들일 만한 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열해진다. 자, 병술은 화기가 강하니 성격이 급하고 속전속결형이다. 특히 지지의 식신은 집념이 강하여 무슨 일이든지 빨리 해쳐야 되는 직성이 풀린다. 개는 물지 않으면 노운이 독종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병술 일주의 이 기본 성향을 보겠습니다. 경은 금이고 술은 토고, 그 다음에 경금은 만물을 여물게 하는 성분이고, 술토는 만물을 죽음으로 끌고 가서 수장시키는 성분이다. 즉 우리가 아까 뭐죠? 술토는 가을에, 경금은 만물을 그 봄에 여름까지 퍼졌던 그 확장일로한 그러한 기운들을 응축시켜서 뭔가를 여물게 하는 거라면, 술토는 가을의 끝자락에 다 곡식을 재배하고 나서 불을 확 딱 질러버리고 수확이 끝난 그 가을에 그 황량한 들판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두 개가 결합이 된 거죠. 자, 경술의 물상은 가을철 별의 상이다. 이제 우리가 술은 뭐라고 했죠? 술은 가을철이고 경금은 뭐라고 했죠? 월이라고 했죠. 월, 달. 그러니까 가을철에 달이 떠 있는 모습. 서산에
빛이 지는 모습. 서산이라는 것은 뭐였죠? 신유술, 가을이죠. 우리가 신유술이 1년 중 보면 가을이고 낮에 보면 이제 저녁하고 가을, 밤하고 저녁이 들어가는 거잖아. 오후하고. 그래서 매장된 금관의 또 상이다. 이건 뭐냐면 경금이 뭐죠? 경금이 금이고 밑에 술토가 뭐가 있어요? 땅이죠.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금의 모습이죠. 그래서 매장된 금광의 모습을 드러낸 금광의 상에게 기어코 성과를 드러내 달성시키는 저력이다. 자, 모습을 드러내는 금광으로 괴강을 더하니 독존이자 강맹한 심성으로 한번 결정하면 적극적으로 임해 기어이 성과를 내는 저력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경금이 뭐죠? 경금이 바위고 바위 밑에 뭐가 개가 있죠. 그래서 바위의 치인계 형상이니 구설과 송사, 형에게 화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된다. 바위에 깔린 개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암석골, 서역의 대군, 얌전하지만 세상에 몹시 어지러운 혼란기에 큰 공을 세우며 전진력이 있어서 부지런하다. 자, 경술일주는 주관이 뚜렷하고 사리에 맞는 행동을 미천으로 하여 정도를 걷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한 일주다. 경술일주는 의지, 용기, 자존심이 강하고 감정이 풍부하고 문장력도 뛰어나고 용감하고 처세가 뛰어난 성분이다. 고독한 심성과 고집불통의 괴팍하고 흉포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질투심이 많고 진실성이 결여됨 및 결점이다. 참고만 하세요. 큰 인물이 되려는 이상과 열정은 있지만 자신만의 이기심이 가득 차서 출세한 이후에 인생을 스스로 그려진 경향이 있다. 우리는 명리하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만 해석하는 것만 중요시하겠습니다. 타인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이 강해 어디서나 두각을 나타낸다. 남 앞에 나서길 좋아하고 리더십이 있다. 매사에 활동적이며 의리를 중요시하고 둔해짐이 빠르다. 외모는 차갑고 냉정하며 무섭게 보이나 내면은 온화하고 부드럽다. 지구력이 약해 시작은 좋으나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한다. 외유 내강령과 온화 자중령의 성분을 지녔는데 인수 생급하니 일에 착수하면 적극적으로 돌진하는 성분이다. 인수가 비겁을 겁재를 생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일에 착수하면 적극적으로 돌진하는 성분이다. 원래 인수는 뭐죠? 나를 생하는 거죠. 나도 생하지만 누구도 생해. 나랑 같이 있는 비겁도 생하죠. 내 형제들을, 어머니는 내 어머니도 되지만 내 형제들의 어머니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겁이 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행동력이 빨라지죠. 그래서 자기와 같은 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행동력이 빨라진다. 그래서 인수가 또 생존하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돌진한다. 어머니가 뒤에서 격려해주고 형제들이 나서서 뭔가를 하니까 적극적으로 돌진하는 성분이다. 불의를 그냥 지니치지 못해 간혹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는 성분이고 천문의 작용으로 종교와 인연을 맺는 사주다. 황량한 가을역에서 인생의 덧없음을 생각하면 주로 종교, 할인 이런 쪽과 관련해서 생각이 많겠죠. 정의를 추구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도 있다. 종교와 인연을 맺으면 천문과 화계의 작용이 그렇다. 경술일주는 생각이 많고 자주 고독을 느끼며 문장력이 뛰어나고 권위와 위엄이 있으며 용맹스러운 결단력이 있다. 그 결단력 있고 용맹스러운 것은 이 경금에서 비롯되고 술은 뭐예요? 우리가 이거에서 술은 뭐죠? 황량한 겨울철에 외롭고 고독하면 뭘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하죠. 또 뭘 생각을 해요? 인생을 생각하면 뭐죠? 약간 종교적이죠. 또는 활인. 이런 쪽과 생각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과도 인연이 있다. 또 아까 뭐랬어요? 술은 천문이라고 했잖아요. 천문이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기 때문에 이런 인생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연상할 수 있겠죠. 경술일주는 생각이 많고 자주 고독을 느끼고 문장력이 뛰어나고 이런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예체능 방면으로는 재주가 발달되고 자기 확신과 과시가 강한 일주다. 경술일주 가장 큰 특징은 직관력이 뛰어나고 눈치, 영감, 천부적인 감각을 타고 태어났지만 의외로 독선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으니 항상 조심하고 마음 경영을 잘한다면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매사에 민첩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눈치와 기술을 사용하는 성품이다. 이동수단, 활동수단 등이 쉽게 얻어지는 편이며 항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좋아한다.
눈치, 기술 등을 발휘하여도 실질적인 성취는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누구의 누구의 통제나 간섭을 싫어하고 매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처리한다. 심하면 기고만장하여 자기 외에는 어떤 의견이나 방법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서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괴강의 작용으로 살면서 납치, 강금, 유괴 등의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괴강 밑에서 나올 거고요. 자, 경금이 자아의 무토의 토생금을 받는다고 하나 조토가 되어서 토생금을 못하기 때문에 진퇴가 어려운데 사주 중에 수토나 금이 있을 때 한해서 토생금이 가능하다. 몇 번이고 지금 하는 이야기지만 미토나 술토는 뭐죠? 마른 토예요. 자, 토가 토생금을 한다고 그러죠. 토생금. 그러면 토가 바짝 메말라 있으면 토 안에 있는 미생물이고 뭐 그런 게 뭐 화학적으로 결합할 게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금을 생겨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진토와 축토는 습토죠. 습토. 그렇기 때문에 습토이기 때문에 토생금이 돼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술일주는 매장된 금광의 모습이기 때문에 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이건 앞에서 했던 얘기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경금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경금과 신금은 뭐다? 경금은 원석이다. 그러면 원금은 원석은 뭐 해야 돼요? 재련해야만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원석이기 때문에 재련을 해야 돼요. 재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용광로가 있어야죠. 용광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당금질 하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물, 수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근데 화를 볼 때 빛 에너지가 있고요. 열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태양도 열 에너지가 있지만 우리 지구에 있어서 태양 에너지는 빛 에너지에 가깝죠. 실은 열의 작용도 있지만 빛 에너지가 가깝고, 용광로를 녹일 정도로 뜨거우려면 뭐 해야 돼요? 병화는 안 되겠죠. 그래서 병화는 주로 빛 에너지로 보고 열 에너지는 정화로 보자.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정화가 있으면 더 좋겠고, 정화에다가 원석을 녹여서 쇳물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모양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식히려면 물이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금은 정화와 용과 수가 있으면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금은 다듬어진 보석이에요. 이미 만들어진 바짝바짝 빛나는 보석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금을 뭐예요?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병화가 있어야 되죠. 빛나게 해주는. 그래서 신금에게는 병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병신합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금은 이 정화와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화기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수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술일주는 매정된 금광의 상이기 때문에 화를 봐야 새로운 연기와 기물을 만들 수 있고, 수를 보아야 깨끗이 닦아낼 수 있어 빛과 광채를 발휘할 수 있다. 즉 수운과 하운에서 대발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술일주도 이제 이 일주를 갖고 해석을 하는 건데, 일주론이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근거에 대한 이게 나오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표가 있잖아요. 이 표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근데 외울 수 있으면 좋지만 외울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만들어내면 돼요. 어쨌든 이 경술일주에 술은 신정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술은 비겁이 겁재고 정은 정관이고 무는 편이겠죠. 겁재라고 해야 되겠네요. 비겁이 아니라 겁재. 이렇게 해놓고 이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도 종이를 내서 같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금이 수월이 있어요. 자, 경금은 어디에서 우리 12운성에서 출발을 뭘로 본다? 녹으로 본다. 저는 녹으로 봐요. 다른 분들은 다른 데서 보던데 저는 녹으로 봐요. 그래야만 일지 혼동이 안 돼요. 자, 경금은 뭐죠? 자신과 같은 게 뭐죠? 신금이죠. 그러면 여기 경금은 신금은 여가 뭐가 돼요? 이게 녹이 돼요. 그 다음에 경금은 양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가죠. 음이라면 신금은 뭐죠? 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가. 자, 녹이 여기에요. 신금은 유가 녹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술까지 와야 돼요. 술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죠.
그렇죠? 자, 이 방향이에요. 그다음에 12운성 순서 어떻게 되죠?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생육대. 그 12운성을 공부 안 하신 분들 12운성을 공부를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12운성에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술로 가면 노광세가 돼요. 쇠. 그래서 이 관계는 뭐다? 쇠궁이 속해요. 쇠궁. 그래서 경금인 술에 있으면 쇠궁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쇠궁에 속하는데 지장간은 우리가 좌라고 해요. 전부. 자 근데 술도 속에는 뭐가 있냐면 신금이 있고 정화가 있고 무토가 있어요. 술신정무 좌쇠궁 좌쇠궁. 그러면 신금이 술토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 그거죠. 자 신금이 술토에 있는 거 뭐라고 하냐면 신금은 유가 이렇게 녹이죠. 그런데 방향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야 돼요. 한 바퀴 돌고 여기 와야 돼요. 그러면은 헷갈리죠. 노광세인데 그 전 단계는 뭐예요? 생욕대죠. 뭐 그죠? 바로 대가 되죠. 그러니까 두 개씩, 세 개씩 외우면 돼요. 자,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생욕대 이렇게 외우시고 여기서 유금이니까 이렇게 거꾸로 돌아서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바로 전단거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노광세니까 전단계는 생욕대 바로 대가 돼버리죠. 자 정화는 여기에 있죠. 근데 정화도 어떻게 거꾸로 가죠. 이렇게 음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시계 반대 방향. 그러면 노광세인데 그 전단계 뭐예요? 생욕대죠. 그 다음에 전단계는 절태양이죠. 그렇죠? 양이죠. 그래서 양이 되는데 한번 볼까요? 노광세 아니죠. 여기서 죠 노광세 절태양 생욕대 양인데 잠깐만요. 자 정화가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맞죠? 양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는 화토동법에 의해서 무토와 같은 것은 무토는 병화와 같이 보고 기토는 뭐다? 정화와 같이 봐요. 이걸 우리가 화토동법이라고 하는데 자 무토는 여기죠. 근데 무토는 어떻게 돼? 우측으로 가죠. 양이니까. 그래서 노광세 병사묘 묘가 되죠. 그래서 묘자 세공 이렇게 돼요. 신금은 뭐죠? 겁재가 되고 정화는 정관이 되죠. 무토는 편인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인성은 묘자 세공, 관은 양자 세공, 겁은 대자 세공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왜 이런 걸 찾아내냐? 관대는 괜찮아요. 제복을 입고 관에 뱃속에 나가는 길이니까 괜찮죠. 그럼 겁재는 뭐냐? 형제죠. 형제가 괜찮겠구나. 그런데 세공이니까 좀 안 좋겠죠. 그 다음에 양은 뭐죠? 정관은 양이니까 뱃속에서 잉태하고 있는 거, 자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키우는 모습이죠. 그래서 관이 좀 무력해 주겠구나. 내가 관을 키우게, 내가 남편을 키우겠구나. 여자 입장에서 관은 뭐죠? 남편이니까 남편이 쇠공에 처했어. 또 기운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반한살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쇠공에 양 키우는 모습이기 때문에 세력이 강하지 않죠. 노광이 되죠. 내 남편은 노광이 있어야 잘난 남자, 뭐 이게 세력도 있고 뭐 돈도 잘 벌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키우는 아이처럼 내가 키워줘야 하는 아이라면 굉장히 남편이 뭐예요? 무력해지겠죠. 그 다음에 인성은 뭐냐면 이제 공부도 되고 업무인도 되고 그게 묘에 들었어요. 공부가 묘에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썩 좋진 않겠죠. 묘는 뭐예요? 죽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다? 죽은 다음에 죽음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하겠구나. 그 뭐야? 우리 할인 관련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연상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경솔일주를 특색을 찾아내야지 근거 없이 막 이런다 이렇게 이 말이 너무 우리가 휘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행 중에 목화토금수가 있죠. 오행 중에 목화토금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 목은 없죠. 자 목은 없고 화도 화 여기 있죠. 그러면 놔두고 가겠습니다. 화 놔두고 그 다음에 금 있죠. 목화토 토금 목화토 금 있죠. 수가 없죠. 자 없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한다? 끌어온다. 끌린 자 따를 정자. 그래서 세공은 똑같아요. 어차피 세공은 똑같은데 종을 써요. 종. 자, 그러면 목에는 뭐가 있어요?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고 임수에는 개수가 있고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죠. 이렇게. 자, 목은 뭐죠? 재성입니다. 수는 뭐죠? 식상이죠. 재성. 그러면 원래는 이제 우리 지지로만 따진다고 하면 경금은 뭐죠? 양이기 때문에 갑에 해당되는 갑만 보면 되겠죠. 근데 천간이기 때문에 뭐예요? 옆에 갑이 있을 수도 있고 을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 다 뽑아보는 거예요. 인종법에 의해서. 자, 그러면 갑목은 뭐죠? 갑목은 여기에 있죠. 인목이 비견이에요. 근데 양이니까 어떻게 돼요? 시계방향. 이렇게 가죠. 이렇게 우측으로. 그러면 어디까지 와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노광세, 병사묘, 절태, 양. 그렇죠. 양으로 오죠. 그 다음에 을목은 양이고, 을목은 여기에 있죠.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을목은 음이니까 이렇게 되죠. 거꾸로. 그래서 노광세, 병사, 묘가 되죠. 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임수는 여기에 있죠. 임수는 여기 있어요. 시계 방향이죠.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그러면 바로 전 단계인데 한 바퀴 돌아야 되죠. 그러면 바로 전 단계로 해오면 되겠죠. 이게 뭐냐? 노광세, 전 단계는 생욕대, 대가 되겠죠. 개수는 여기에 있죠. 자, 순서가 이렇게 돌죠. 노광세가 되죠. 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안 했지만 만약에 경금은 뭐겠어요? 세와 대는 같이 움직여요. 그럼 세가 되겠죠. 자와 병화가 있겠죠. 병인데 여가 양이 써죠. 그럼 뭐예요? 병은 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는 묘죠. 그러면 뭐다? 기토는 뭐가 될까요? 양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뽑으면 돼요. 그래서 절과 태는 같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생과 사는 같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쇠와 대는 같고, 그 다음에 양묘도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2신살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도화살은 우리가 연살이라고 해요. 연살. 그 다음에 망신살, 역마살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신살은 남자에 관한 혼자 사는 살이죠. 그 다음에 과숙살은 여자분들 과부살,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망을 볼 거예요. 이 세 개를 또 뽑아내야 돼요. 어떻게 뽑아내냐면, 자, 이거는 뭐냐면 삼합에서 뽑아내요. 삼합에서 뽑아내는데 이 술이죠. 그러면 뭐죠? 인, 오, 술이 삼합이죠. 방합은 뭐죠? 신유술이에요. 신유술.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대로 하면은 이게 같은 그 자리에 놓고 보면 동지장화예요. 자, 인이 지살, 오가 장성살, 술이 화개살이에요. 12신살로. 그럼 도화살은 뭐냐면 연살이잖아요. 그럼 연이 들어간 말은 뭐냐면 후, 년, 반겁이에요. 그러면 연살은 뭐냐면 첫 글자, 인의 첫 글자의 다음 글자가 연살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 다음에 뭐죠? 인묘죠. 반한살은 뭐죠? 오미죠. 그 다음에 겁살은 술해죠. 해가 겁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망신살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전자가 들어가요. 전천망육이거든요. 자, 그러면 첫 글자 앞 글자가 천살이 되고, 가운데 글자 앞 글자가 망신살이 되고, 마지막 글자 앞 글자가 육해살이 돼요. 그러면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앞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오 앞에 글자는 뭐예요? 사죠. 사음이니까 사가 되고. 역마살은 뭐냐면 자, 충이에요. 충하는 건데 충역재월이죠. 충역재월. 첫 번째 글자와 충하는 게 뭐죠? 인신충이죠. 인신충. 이렇게 됩니다.
고신 가숙은 뭐죠? 자, 이쪽에 있을 때 좌측에 있는 게 과숙이에요. 이쪽에 있는 게 뭐다? 고신이에요. 자, 신유술 해죠. 해. 그래서 고신은 해가 되고, 여기는 뭐죠? 사오미죠. 사오미 신유술. 그래서 미가 됩니다. 공망은 뭐냐면, 자, 우리가 경술에서 공망은 뭐냐면, 역시 이것도 삼합에서 뽑으면 돼요. 어떻게 뽑냐? 인호술에서 다음 글자가 뭐죠? 인자죠. 계속 반복되니까 인호술, 인호술. 그러니까 이 술의 다음 글자가 인이죠. 인 보시면 돼요. 인. 그 다음에 경이 양이니까 다음 글자죠. 인, 묘가 공망이 된다. 그럼 또 검증을 해야 되겠죠. 같은 자리에 있는 게 경금이 경술 다음에 뭐죠? 신해죠. 신해. 신해를 한번 뽑아볼까요? 신해. 신해를 뽑으면 자 해묘미죠. 해묘미. 자 신해니까 해 앞에 있는 게 뭐예요? 해 다음 글자가 뭐죠? 묘죠. 묘죠. 그런데 신이 뭐죠? 음이죠. 음이기 때문에 묘 다음 글자 진이 아니라 이 묘 이전 글자 뭐죠? 인이죠. 그래서 인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냈어요. 자 이거를 한번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뽑아내면 돼요. 여러분들도. 자 경술 쇠가 되죠. 쇠 반한살이고 자 쇠궁이고 쇠가 반한살이고 그 다음에 신금 겁재가 뭐죠? 대자세궁이에요. 대자세궁. 그 다음에 정이 양자세궁, 무가 묘자세궁. 자 이건 다 맞죠? 그 다음에 밑에 간목은 뭐죠? 양종세궁. 그 다음에 을목은 묘종세궁. 그 다음에 수는 대종세궁. 그 다음에 세종세궁. 이것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요거는 한 글자를 안 고친 것 같아요. 자, 세궁이라고 해야 되죠? 세궁.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 뭐죠? 연살, 도화살은 묘. 그 다음에 망신살은 영막살이 신이죠. 그 다음에 망신살은 사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고숙, 과숙은 해미예요. 해미. 그 다음에 공망은 인묘. 그쵸? 이게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해석하는데 해석할 때는 뭐다? 해석의 근거는 육친. 자, 여기서 겁재가 뭘 의미하고 정관이 뭘 의미하고 편이 뭐 우리가 육친이죠. 이 육친 관계는 우리가 아시고 그 다음에 그 해석의 관계가 어떻다? 양이 뭐고 세공이 뭐다. 그 다음에 묘가 뭐고 세공이 뭐다. 이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 두 개를 해석해 버리면 이 일주론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이거는 만들어낼 수 있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자 밑에 쓰는 자 이렇게 하나씩 써놓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경술 일주는 지장간 정화가 신금을 단련시키는 상이기에 활동력이 왕성하고 바쁠수록 정신이 맑아지며 천문의 영감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관인이 부딪혀 정신계가 맑아지니 영감이 솟는다. 관인이 부딪힌다. 여기에 화기가 가세하니 영성을 갖춘 셈이다. 무토 편인의 직관력이 가세하면 영양이 증폭되는 성분이고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 붕괴하고 즉각 대응하는 기질을 갖는다. 술토가 이제 화약고처럼 쓸 수도 있는 뭐야? 굉장히 폭발적인 거죠. 완강한 고집과 허세, 질투, 진실성, 결여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술토 천문에 암장된 정화, 신금은 천살과 월살로 좌하여 정교성으로 술 천문 속에 신금과 정화가 배합됐으니 정교성인 동시에 공업성으로 기술계통이나 할인 분야에서 활동하기 좋다. 정화와 신금은 천살과 월살인데 이거 뭐냐면 자 이거잖아요.
겁재, 신금과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정화가 있죠. 정화가 이렇게 쓸 때 겁재는 뭐냐면 대예요. 대월살이에요. 자, 대는 여기 있죠. 12운성의 대는 12신살의 월살이에요. 대월살. 양은 뭐죠? 우리 양천구라고 그러죠. 그래서 양은 여기 있어요. 양천살. 천살은 뭐예요? 그래서 월살과 천살이 결합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화개살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영성이 뛰어나다. 화개살은 이제 주로 묘에 속하죠. 그런데 어쨌든 영성,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 뭐 여러 가지 그런 종교성이라든가 활인성 이런 것도 말한다. 그리고 정화가 금을 녹이는 거기 때문에 약간 공업성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겁재가 관대어에 좌해서 강맹하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있다. 자만하거나 기고만장할 때가 덜어 있다. 그거는 자기 형제들이 여러분들 형제가 벼슬길 잘 나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괜히 얻기 힘들어가죠. 그렇죠? 그런 거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직업을 볼게요. 자, 직업을 보면은 직업과 재물을 보면 자, 직업을 얻기 전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공부는 뭐다? 인성이 되죠. 인성, 공부. 세궁이에요. 그러니까 싹 그렇게 공부로 갖고 잘 풀어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쇠공이라서. 그리고 묘에 들었어요. 묘에. 양이고. 근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저기 술 신정무가 있었죠. 경술에서 있었죠. 신정무가 있었죠. 그럼 여기 뭐죠? 좌가 되겠죠. 그러니까 좌로 보시면 이거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종이겠죠. 없으니까. 큰 의미는 없고 요것만 두 글자만 보면 돼요. 묘와 쇠를 보면 돼요. 그래서 편인인데 인성이 묘고 쇠 들으면 공부에 대해서 싹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이죠. 자, 경술일주 사주원국에 토가 과다하면 운매하기 쉽다. 토다금매죠. 토다금매. 토가 많은 뭐죠? 인성이죠. 나를 생해주는 거죠. 금생 그 수토 입장에서는 경금 입장에서 나를 생해주는 거예요. 토생금으로. 토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토 속에 땅 속에 묻혀버리니까 바보가 되는 거죠. 토다금매죠. 토다금매. 토다금매. 토가 많으면 땅 속에 묻힌다. 운명이 쉽지만 토가 한 개일 경우는 학문적인 성분이다. 그렇죠. 인성이니까. 하나만 있으면 공부에 집중하겠죠. 경술일주 사주원국의 지지에 수가 과다해도 화는 뭐죠? 관이고 수는 뭐죠? 식상이죠. 식극관 해보죠. 과다해도 목이 있는 경우라면 수생목, 목생화로 흘러버리죠. 목이 재죠? 식생재, 재생관 흘러주니까 좋죠. 이런 경우는 예능적인 재질이 있다. 식상이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있고 거부가 될 수 있다. 돈도 벌 수 있잖아요. 재부도 있고 그다음에 또 명예도 있겠죠. 그래서 화도 함께 있는 사주라면 건강하고 장수하고 귀한 신분이 될 수 있다. 화가 뭐예요? 관이니까. 그래서 재생관을 흐르는 게 좋죠. 그래서 수하고 화가 있으면 서로 수극화로 싸워서 싸우면 안 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 목이 있다. 그러면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흘러서 수는 식상, 목은 재서, 화는 관서. 그러니까 이 통관시켜 놓죠. 통관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 일주론에서 이야기 안 해도 되는 내용인데 사주 구체를 풀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데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지 편의는 눈치, 기술, 편고된 한쪽으로 치우친 공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눈치가 발달되고 재능도 발달될 수 있고 기술도 발달될 수 있죠. 인내, 노력을 의미하므로 소년학문길은 두뇌와 노력이 적절히 따르게 된다. 대체로 좋은 성적을 유지한다. 팔자의 수가 부족하고 화가 많으면 뜨거운 열로서 쇠는 녹여놨는데 식힐 물이 없죠. 그래서 갈증을 동반하게 되므로 실력 발휘가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남자는 이러이러한 분야. 자, 법, 공학, 의학, 전문기술이라고 했죠?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법은, 금은 뭐죠? 자, 우리가 직업을 이야기할 때 금 관련돼서는 금은 뭐다? 법, 금융, 법, 금융, 경제. 법, 금융, 경제. 그 다음에 이과라면 의학. 생명을 다루는 분야.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자의 경우 화가 약하고 토가 많으면 타기가 인성이 많은 거니까 여러 개 공부할 수 있고 교수직이라든가 연구직에 인연하여 본다. 좋을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직장을 볼게요. 직장이 뭐죠? 관이죠. 자, 관을 보면 또 세궁인데 묘와 양이에요. 똑같죠? 묘와 양. 술신정무가 이거 있었죠. 양이니까 키워주니까 괜찮죠. 직장에서 잘 클 수 있는 거죠. 자, 만물을 결실하고 거두어들이는 모양의 기가 강하고 만물을 결실하여 거두는 역할에서 직업과 천성을 이루고 산다. 법, 경찰, 전문기술, 군인, 의학.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금의 기운의 이야기죠. 그렇죠? 이런 쪽과 관련해서 직업을 갖게 되고 천성을 이루고 살게 된다. 기술, 재치, 재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많이 가지며 통제나 억제를 당하는 것을 싫어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한다. 겉으로는 매우 강한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기운이 강하지 못한 편이다. 팔자에 갑, 인의 글자가 있으면 기술사업 인연이 쉽고 화가 있으면 마음대로 하는 벼슬, 검, 경, 특수기관, 특수직 공직 등이 인연하기 쉽다. 타고난 재능, 기술의 별로 인하여 자기 사업의 성향이 강한 가운데 조직, 직장, 사업에서 골고루 직업을 보인다. 조직, 직장 경우는 뭐 아까 앞에 했으니까 이거는 이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화계이기 때문에 뭐와도 인연이 맺을 수 있다. 종교와도 인연을 맺을 수 있다. X가. 그 다음에 직업적인 운동선수로 나가도 좋다. 그 다음에 경술과 병지는 술토에서 병화가, 진토에서 신금이 화계를 놓기 때문에 공업성으로 IT, 첨단 기술산업, 특수기술 분야로 진출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술과 병지는 이 공업성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IT라든가 첨단, 기술 이쪽으로 나가도 잘 나갈 수 있다. 이야기겠죠? 자, 재물 보겠습니다. 재물은 양 똑같죠? 그러니까 어떻게요? 뭐 끝까지 재물을 지니고 있기는 좀 쉽지 않겠죠?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식신, 상관, 비견, 겁재는 이제 식신은 식생제로 돈을 벌게 해주는 여러 가지 재주가 되겠지만 그런 거는 그냥 여기서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결혼하고 가족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눈치, 기술의 별로 일찍 연애를 꿈꾸지만 남녀 공이 순조롭지 못할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모친의 간섭으로 결혼하는 과정이 순조롭지 못하여 부모와 갈등이 오는 수도 있다. 결혼 이후 남자의 경우 모친 동거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하여 고부 갈등이 올 수도 있다. 여자의 경우 남편의 병고, 사별 등으로 모친과 동거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술. 자, 우리가 지금 일지를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얘가 무슨 자리죠? 이게 배우자 자리예요. 배우자 자리. 그런데 뭐죠? 술은 뭐예요? 여기 인성이죠. 배우자 자리에 어머니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여명이라면 자기 남편 자리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어머니가 사사건건 자식 아들의 생활에 관여를 한다. 그러면은 며느리와 갈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갈등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부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또 반대로 자, 이게 남자다. 내 배우자 자리에 어머니가 들어와 있어요. 누구 어머니겠어요? 여기 그 장모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역시 장모님 여기 와서 자꾸 간섭을 하고 딸 집에 와서 많이 있고 그러면은 내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양반이 못마땅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돈지 간에 좀 껄끄러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편제를 보겠습니다. 재성을 보면 뭐죠? 술, 신정무 없죠. 이게 이제 종을 해야 되네요. 자, 종을 해야 되는데, 자, 뭐가 되냐면 양이 되고 묘가 돼요. 특히 정제는 부인이잖아. 부인이 묘에 들어가 있어요. 묘에 있으니까 별로 안 좋은 느낌이 싸하고 안 좋죠. 자, 재성이 양이나 묘이므로 부친을 모시고 사는 팔자다. 자, 이거는 재성은 뭐냐면 처도 되지만 아버지도 돼요. 아버지. 처도 되지만 아버지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인데 어떻게 돼요? 양이죠. 양이나 묘니까 어떻게 돼요? 양은 뭐죠? 키운다, 양육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양육한다. 아버지를 양육한다는 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는 거죠. 부친을 모시고 사는 팔자다. 경술일주 남명은 금여. 금여는 좋잖아요. 금술이니까. 미모의 처덕이 있어서 좋으나 홍염살을 가졌으니 단처가 늘 불만이다. 처가 하나인 것이 불만이다. 홍염살은 뭐예요? 나를 예쁘게 봐주는 거예요. 누가? 상대방이. 그러니까 인기가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많죠. 근데 부인이 하나에만 충성을 하라고 하니까 불만이 되겠다. 이렇게 그렇게 좀 풀이한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따르는 사람 많은데 한 여자에게만 충성을 해야 되니까 불만이다. 본인이 또 뭐 아무튼 처덕이 있죠. 금여로 미모의 처덕이 있다. 경술일주 사주원국에 목이 있는데 토가 금이 과다할 경우라면 금목이 해버리겠죠. 목이 뭐죠? 경금 입장에서는 재성이죠. 경금 입장에서는 금금목 재성이잖아요. 처가 있는데 토가 뭐죠? 인성이죠. 어머니죠. 어머니. 그 다음에 금은 뭐죠?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처가 있는데 어머니나 내 형제들이 와서 맨날 와서 이 뭐죠? 자기 처를 뭐라고 그랬어요? 잔소리 싸고. 그러면은 배우자하고 갈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래서 배우자를 극하고 재물운도 없다. 재물이 깨지잖아요. 금금목을 시켜버리니까. 자, 경술일주 사주원국에 수가 없거나, 수는 뭐죠? 식상이죠. 수가 없거나 한 개뿐인데 목이 3개 이상 있다. 그럼 내가 재주는 하나인데 재물은 3개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힘들죠. 남성은 아내를 극을 하고 세컨드 첩을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재가 많은 거니까 그럴 수 있다는 말이죠. 아내는 가정을 소중하게 관리하고 지키는 스타일이다. 배우자 문제에 있어서도 모친의 적극적인 간섭을 의미하므로 결혼이 늦어지거나 원치 않는 결혼이 될 수도 있다. 어머니가 너무 이 배우자 자리에 와서 간섭을 하는 거죠. 경술일주 사주원국에 목이 없거나 한 개뿐인데 수가 과다하면 뭐죠? 과다하면서 화가 한 개뿐이라면 남성은 출세력이 강하다.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 경술 일단 있으니까 풀어볼게요. 경술. 자, 목이 없어요. 목이 없다. 그럼 뭐죠? 이건 재성이죠. 재성이 없고 재성이 한 개 약하다. 약하거나 수가 많다. 수가 많다. 그러면은 식상이죠. 그럼 뭐죠? 관을 극하죠. 수국화로. 화를 극하죠. 이라면 남성은 출세력이 강하지만 화가 약하기 때문에 화를 욕망을 하는 거죠. 그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 여성은 남성적인 기질이 강해서 많은 남성들과 인연을 맺을 수도 있다. 식상이 발달하면 뭐죠? 끼가 발동하는 거죠. 애교로 보면 돼요. 애교. 끼. 애교. 남명은 자신이 리더하기보다는 수동적인 성향이 있고 뭐 이런 내용은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는 여자 입장에서 남편을 볼게요. 역시 묘와 양 썩 좋지 않네요. 부부가 다 서로 안 좋네요. 묘양. 관성이 양이 정관이 술신정무 있죠. 좌니까 양이 놓여있기 때문에 양은 양육, 교육, 유경, 상속, 먹여 살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편 복이 없어요. 내가 남편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주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자도 자기 일을 하이할 팔자고 남편이 능력이 없더라도 남편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양은 뭐죠? 상속을 받는데 누가 받아요? 남편이 받죠. 그러니까 남편이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어서 시댁이 잘 살아서 시댁으로부터 남편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말년에 좀 그러면 팔자가 필 수도 있겠죠. 남편 정화관이 고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고라는 것은 여기에요. 자, 남편 정화관이 고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경술. 이게 뭐죠? 진술, 충미 뭐죠? 고죠, 고. 남편,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 뭐예요? 이 남편 자리가 뭐에 놓여있어요? 고에 놓여있죠. 그래서 부성인묘. 남편 성이, 남편 별자리가 묘에 들어갔다. 또는 관고. 관은 뭐죠? 남성이죠. 남편이죠. 남편이 고에 있다. 그 말이죠. 부성인묘, 관고가 하게 되면 어때요? 남편하고 인연이 있어 없어요? 묘자리 들어갔기 때문에 없죠.
죽어서 무덤살이 있으니까 뭐야? 실제로 이별할 수도 있고 생리사별할 수도 있고 부비별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광고에 놓이면 맞선도 여러 사람 부르지만 걸고 그러다가 좀 별로 자기하고 복이 없는 남편을 고른다 얘기죠. 이렇게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술일주 여성은 총명하고 미인이 많고 여걸사주로 두뇌가 우수하고 재치도 뛰어난데 과부가 많음이 특징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남편 복이 없어서 그래서 사회활동을 하게 되면 자만심이 강하고 결백한 듯해도 내심은 음기가 있는 사주다. 경술일주 여명은 교육과 의학계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고 유흥업이나 화류계에도 종종 인연이 있다. 남성의 세계와 심리를 남자보다 더 잘 알고 남자를 조정하는 데 일가견이 있다. 사주가 관항한 구조라면 귀붕이 되지만 대개 배우자가 무능한 편이다. 따라서 착하고 순한 남편이 제8자라고 할 것이다. 잘난 남편 얻어놓으면 자기가 남편을 오히려 봉양해 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광고함에 그런 이야기고요. 사주가 광고함에 놓여 남편이 불우해지고 연하의 상대와 이혼하기 쉽다. 경술일주 여명의 사주 원국에 재성에 해당하는 목이 과다하면 재물용이 많음인데 음란할 수도 있다. 남편의 권위를 빼앗을 수도 있다. 경술일주 지지 중에 술 중에 정화를 깔고 있어서 병정화 겹침을 싫어하고 병정화 뭐요? 갈등을 하죠. 하늘에 태양과 별이 같이 떠 있으니까 갈등하는 사주죠. 남녀 모두 부부인연이 박하고 자성궁에 근심이 있다. 경술일주가 배우자감으로 을묘일주를 만나 결혼하면 백년해로한다. 을경합, 묘술합합 그러죠. 제일 싫어하는 건 뭐예요? 병진일주겠죠. 병하고 진술충을 하니까 또는 갑진일주도 해당될 수 있겠죠. 근데 갑진일주는 그나마 내가 극을 하지만 병진일주는 뭐야? 내가 나를 극을 당하죠. 그러니까 좋지 않다. 뭐 이제 나머지는 대충 보면 될 것 같아요. 과부. 뭐 자만심 강하고 결백한 데서 내음에는 운기가 있다. 앞에 했던 이야기들 다. 교육, 의학계 종사하는 이들도 많고 유흥업이나 화력에도 인연이 있다. 남성의 세계와 심리는 남자보다 더 잘 알고 남자를 조정하는 일가견도 가지고 있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관항한 구조라면 귀부인이 되거나 대개 배우자는 무능한 편이다. 착하고 순한 남편이 제격이다. 다 했던 얘기니까 빼도 될 것 같은데요. 자, 빼버릴까요? 그냥 넣어두겠습니다. 다음에 정리하고. 여자는 여걸이다. 남자의 심리를 잘 안다. 그 다음에 양지의 정관을 부양하는 물상이다. 아까 남편을 먹여 살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편을 먹여 살 정도니까 남편을 자식 대하듯이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남편을 잘 알아야 되겠죠. 광고는 여명의 남편이 횡액에 노출됨을 예고한다. 광고를 놓아서 남편이 불우해지고 연하의 상대와 이혼하기 쉽다. 아까 다 했던 거죠? 이것도 빼야 될 것 같아요. 맞던 얘기 되니까. 여러 군데서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겹친 내용이 많습니다. 자, 여자는 가히 여걸로 이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광고는 연명의 남편이 횡액에 노출됨을 예고한다. 그 다음에 여명은 이것도 아까 했었죠. 연하의 남자. 여명은 성적 욕구가 뭐 격렬하다. 이것도 참조하시면 되고. 자, 식신을 보겠습니다. 식신은 뭐죠? 자식이죠.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이 뭐죠? 관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놓고 볼게요. 자, 식신은 뭐죠? 대예요. 관대를 입었으니까 좋죠. 쇠. 그 다음에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이 묘에 들어가 있고 양이 있으니까 그나마 여자에 있어서 자식 복이 좀 더 낫겠죠. 그러니까 같은 경술일주라도 여자 경술일주는 자식이 좀 더 낫고 남자는 이보다 좀 못하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대고 여기는 양이니까. 자, 대세니까 여명의 입장에서 식상이 관대나 쇠임으로 자식이 현달할 수 있다. 그렇죠? 남명의 입장에서 식상이 관대나 쇠임으로 처가와 유정하다. 이때는 뭐죠? 남명은 식신이 뭐예요? 처가죠. 처가. 자식이 아니고요. 자식은 남자의 경우 대체로 아들이 많고 여자는 아들이 적거나 드물겠다. 식상은 관대와 반환으로 인종된 남자는 처덕을 보는 편이지만 재성의 형세를 잡히면 처 하나로 만족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고요. 처가와 유정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처덕을 본다는 게 그 말이에요. 자, 식상이니까. 자, 남자 입장에서 식상은 처갓집을 의미하니까요. 자식을 두면 멀리 떠나 보내야 현출하고 똑똑하다. 식상이 관대나 세에 놓이기 때문에 잘난 척하는 경향이 있다.
식상 뭐예요? 자기 자신을 뽐내는 거죠. 근데 옷을 입었으니까 굉장히 양복 입고 정장 입고 있으면 굉장히 뽐내고 싶은 거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관성이 천살로 자식을 두지만 화고인 술토는 자식 한란을 잇는다는 암시도 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성. 인성은 뭐죠? 둘 다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를 보려면 편제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머니는 묘와 양이에요. 양. 내가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겠죠. 자, 편제는 양이에요. 똑같네. 양묘, 양묘.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자, 인성이 묘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미 묘에 들어가 있는데 세궁이라서 어머니 덕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심리적으로는 인성이 사고에 들어가 있으면 생각이 많고 활인 쪽의 공부가 적성이 맞는다. 그렇지만 묘사절 등 세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부로 현달하기는 힘들다. 항난을 겪게 된다. 그렇죠? 그렇지만 대체로 모친 인연이 강하고 부친 인연이 약할 운에 항상 모친의 간섭으로 인하여 고통이 따르든지 갈등 불화가 올 수 있다. 편제 간목은 양, 정제 을목은 화계로 각각 인종돼 부친의 덕을 보기는 어렵다. 모친과 인연이 길어 봉양하는 경우가 많다까 양을 한다고 그랬죠? 자, 일지가 인성을 놓이면 효신이라 흉하다. 여명의 경우는 결혼해도 친정 어머니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어 시댁과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남명의 경우는 어머니가 차가 자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부부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는 자, 비견 겁재는 뭐죠? 형제죠. 형제는 어떤가 볼까요? 형제가 되니까 나쁘지 않아요. 관대를 차고 있죠. 자, 비겁이 관대에 놓여 있으므로 육친적 관점에서 보면 형제들이 관대에 놓이기 때문에 공직 등에서 잘 나가거나 직장에서 취업을 잘했거나 그러죠. 심리의 관점에서는 출세욕이 강하고 비교는 그것보다 나니까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공직에 임하거나 조직체에 근무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면 좋지 않다. 이거보다 관대에 놓이면 뭐다? 직장을 해라. 직장에 가서 관대 있고 옷 차려입고 직장에 나가야 될 사준 거죠. 저를 봐도 그렇잖아요. 제가 직장에 다닐 때는 양복을 입고 나가지만 제가 직장에 안 다닐 때는 제가 페널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내가 또는 형제가 관대에 즉 출세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자기 자신이 뭐했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 경금은 패, 대장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금이니까 금. 토는 뭐죠? 뭐 명문, 복숭아뼈, 자궁, 폐 이런 말이 있는데 폐가 또 여기 이리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죠. 자, 경술일주는 대장, 폐, 천식, 순환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겠다. 그 다음에 중년 이후에는 혈압이나 당뇨를 조심해라. 그 다음 진술중미가 함께 있을 때, 진축미가 함께 있을 경우라면 고질병이 있을 수 있고 산액을 당하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경계가 필요하다. 진술중미가 한꺼번에 있으면 진술중미 요동을 하겠죠. 진술충, 충미충 막 이렇게. 다리가 약하고 배에 통증이 있으며 대장이 약해 설사를 자주 하고 습진과 무좀이 심하다. 습진과 무좀은 뭐죠? 열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닌가? 발이 후끈후끈해서. 그래서 지금 수가 부족하죠. 경술일주만 보면 수가 딱 바짝 메마른 토잖아요. 그러니까 이 습진과 무좀, 피부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생각이 되죠. 그리고 이게 물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변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술이 뭐예요? 토가 뭐죠? 토? 위장, 비장이잖아요. 그 위장 같은 데가 물기가 없고 그러니까 변이 딱딱하게 굳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변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 또 대장이 약해서 설사를 자주 한다. 배에 통증이 있고 여성은 난산이 예산되고 제왕절개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병은 주로 이제 오행을 따져서 우리가 건강을 생각할 때 하지 이걸 치료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방치료할 수 있나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기타 신사를 보면 금묘가 있어요. 금묘는 뭐죠? 황금마차. 홍염살은 남이 나를 예쁘게 봐주는 거. 괴강은 내가 우두머리 보스기질하는 거. 금묘 또 나오네요. 철사관.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술 일주는 정록의 별인 금요를 사주에 지녔기 때문에 몸가짐 절도가 있고 용모가 준수하여 필요할 때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는 일이 많은 사주로 남녀공이 좋은 배우자와 인연이 있다. 이성 간에 사귀다가 결별 시에는 음독 발생의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남녀의 경우에 처가의 덕이 두터우며 일생안락하고 자손이 번성할 기초다. 경술일주는 도와 유사한 홍염살을 사주에 지녔기 때문에 이성에게 호감을 사는 매력을 가진 사주로 외정이 두려울 지경에 이르는 사주다. 여성일 경우에는 기생, 남성일 경우는 작첩을 한다는 암시가 있다. 그 다음에 경술일주는 개강을 사주에 지녔기에 무리 중에서 남들보다 뛰어나고 발복이 빠른 성분이다. 그리고 사람이 총명하고 문장력이 있다. 일에 임하여 과단성이 있고 권세를 지향하는 속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심생이 강맹하여 부선망에 한번 결정하면 기어이 해내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자, 아까 철사관이었죠. 철사관이 있어서 돌림병, 전염병, 희귀병 등에 걸릴 확률이 많음을 암시하기 때문에 방역과 예방에 철저해라. 자, 철새의 계금은 사주 진역 때문에 사주 원글에 묘유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글자가 2개 이상 있으면 본인 아니면 배우자가 어떤 의학계, 활인계 쪽으로 진출해야만 신액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활인하고 적덕을 해라. 덕을 쌓아야만 배우자나 자신에게 신액을 당하지 않고 피할 수가 있다. 광고의 라망이니 자칫 이 철창에 갇힌 개, 물상이 되면 송사를 겪고 형액을 당할 수 있다. 찰나지망이 뭐죠? 이렇게 찰나지망이 있을 때 내가 뭐죠? 술해. 여기는 뭐가 있죠? 진사. 그래서 진사, 술해 이게 찰나지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술일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가 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오면은 찰나지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12신달 중에 이제 경수를 갖고 보시면 연살, 도화살은 묘죠. 묘수를 합을 하죠. 묘술합. 근데 뭐예요? 이거는 묘가 뭐죠? 재성도화죠. 재성도화. 재성도화 뭐다? 돈 주고 매간 득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심해라. 묘와 이 도와 묘가 들어오면 묘술 합화로 관이 생긴다. 묘술 합화죠. 화가 생기는 거죠. 화는 뭐죠? 화극금이니까 관이 생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기 쉽다. 그 다음에 사가 들어와요. 망신살 사가 들어와요. 사가 들어오면 이제 이혼 전조 현상으로 2, 3년 내에 이혼하게 된다. 일지에 사고가 많이 깔려있으면 우울해하고 인생 자체가 곤란이 많다. 편인이 식신과 같이 오면 식신이 극을 받기 때문에 임극식으로 받죠.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자, 지금 이거 인성이죠. 그 다음에 수가 뭐죠? 식신이죠. 그런데 토국수로 극을 당해보니까 식신이 극을 받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과수 미가 들어오면 술미죠. 술미 들으면 여러가지 복잡한 현상 술미에 다 고죠. 고 부성, 공고, 뭐 계고 등이 이런 것들이 생긴다. 계고 이거는 이제 술미는 아니겠죠. 우리가 충미충, 진술충에서 뭐다? 계고 창고가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튀어나온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 계고 있고 들어가고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 남명에 해가 오면 고신살이 뭐죠? 고신살이 해죠. 그럼 뭐가 돼요? 수레가 되죠. 그럼 뭐예요? 찰나지망이 되죠. 찰나지망이 된다. 찰나지망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 해라? 일 벌리지 말고 수성해라. 공부하고 그냥 다니던 직장 얌전히 다니고 사업한다고 때려치고 그러지 말아라. 그랬죠.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경술일주는 좀 부부간의 인연이 좀 약하다. 그리고 약간 뭐죠? 이 경금의 특징과 이 술토의 특징 이런 것들이 같이 버무려져서 특징이 발현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